로그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 단원은 수열이라는 파트,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됩니다.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난이도는 얘가 제일 높다라고 평가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접근도만 따지면 얘가 접근 방법은 제일 무난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접근이 제일 헷갈리는 건 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체감되는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다. 근데 차근차근 하면 좀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뽑은 이유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수열 파트랑 지수 로그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삼각함수는 오히려 좀 단순화된 경향이 있고요. 여태까지 지수 로그 함수와 수열 파트는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삼각함수는 그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렵다라고 평가는 받습니다. 학교 시험에 반영되는 것 또한 그렇게 되고요. 한민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수열 파트나 저희 지수 로그 파트에서 어려운 것들이 종종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도 뭐 좀 다행인 점은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되는 이제 새로운 행렬이라는 것도 추가되기도 하고 단원 순서도 조금 달라서 여태까지 이제 한민고 기출 시험지가 조금 덜 뭐 도움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출을 관련도 걸 봤다고 했을 때 이제는 수학 1이랑 똑같아서 사실 달라진 게 아예 없어요. 이제 글씨 하나도 안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선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좀 많이 바빠지죠. 이제 공통수학 1, 2를 이미 한 학기 했기 때문에 미적분 1과 다른 과목 뭘 하나요? 1학기 때 뭐 하는지 혹시 결정됐어요? 내년 1학기에? 공통수학, 미적분 1이랑 기하? 아직 안 결정됐어요? 선택할 과목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두 과목을 같이 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을 1, 2를 한 학기에 하나씩 하니까 보통 2학년 1학기에, 2학년 2학기에, 3학년 1학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민고는 아마 2학년 1학기에, 2학년 2학기에 두 과목씩 할 가능성이 커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겨울방학은 좀 기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죠. 여름방학 짧지만 좀 부지런히 해봅시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최소한 이제 최근 한 4, 5개년 기출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모의고사들. 일단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죠. A의 n제곱은 라지 n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이때 이 n이라는 것은 자연수라는 것과 a라는 것은 0보다 크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n 또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x라는 것을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숫자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건 사실상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근이 존재해요. 반드시 몇 개 존재해요? n차 방정식이라면 그렇죠. n개 존재합니다. n개의 근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단원에서는 이 n개 중에서 오로지 누구만 다루겠다? 실수근만 다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x제곱은 a라고 하면 우리가 근을 누구랑 누구라고 말했어요? 뿔마 루트 a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물론 a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x 세제곱은 이건 숫자를 이야기해 볼까요? 1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근을 어떻게 구했죠? 이거 근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했죠.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했던 오메가가 얘네죠. 그쵸? x는 1과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공통수학 1에서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개의 근이 존재해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뿔마 루트 a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제곱 3차 방정식에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이 부분이에요.
x세제곱이 8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잖아. 그러면 1인 것도 근이 있고 8인 것도 근이 있으면 세제곱이 2인 것도 근은 존재하겠죠.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인수분해 못하는 애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 루트라는 걸 도입했던 배경도 뭐예요? 피타고라스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배우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단이 없더라.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2가 되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루트라는 걸 도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근을 배우고 뭘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을 배운 거죠. 그렇죠? 제곱근을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워서 이제 근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은 배웠단 말이야. 어디에서? 공통수학 1에서. 헌데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루트를 도입했던 것처럼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을 도입하기 위해서 i를 도입한 것처럼 근의 정보로서 하나를 도입해요. 그를 이름하여 거듭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xn제곱은 a의 실근을 이야기하며 실근을 의미하며 우리가 n이 0보 짝수냐 홀수냐 또는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이거나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를 나누었을 때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라면 즉 여기 이런 거죠. x제곱은 a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뿔, 마, n 제곱근 a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시 한번 이름 뭐라고요?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n제곱근 a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홀수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 여기서도 아까 근이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홀수근은 그냥 n제곱근 a 딱 하나만 뜹니다. xn제곱이 0이라면 그거는 0이라는 근 하나밖에 없을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근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근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특이하게도 우리가 오메가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오메가 파트에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에 근이 있잖아. 마이너스 1인 것처럼. 그쵸? 그래서 얘는 똑같이 n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음수인 거는 이 중에서 음수인 거, 얘 음수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음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기 그러니까 n제곱근 a는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당연히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이땐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일단 음수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도입했던 x세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0보다 작고 홀수죠. 그럼 x를 우리가 물론 근은 3개 있는데 그 중에 실수라는 한 개를 세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꺼낼 수 있어서 교재에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옆에다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줘요. 여기 a 0보다 작다. 여기에서 그냥 2x 예시라고 하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에 거듭 제곱근은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여기에 가능하다. 홀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 교재의 우측을 보면 그래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x의 짝수 제곱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그려진대요. 그리고 y는 x의 홀수 제곱은 뭐 y는 x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제시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xn제곱은 a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y는 x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y는 a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 두 개 있죠? 그 하나를 n제곱근 a와 n제곱근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만약 a가 0이라면 교점이 몇 개? 정확하게 한 개 있다라고, 정확히 원점이죠. 0이라는 걸 밝힐 수 있으며, 만약 a가 0보다 작은 게 있다면 교점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교점이 몇 개? 한 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로 그러니까 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묻는 것은 음수인 것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수. 그러니까 사실 표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개수든 음수가 누구든지 다 판단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을 도입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 i를 도입하고,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숫자 누구?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 거듭제곱의 근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가끔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x제곱은 a의 근을 루트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쓴 건 2라고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왜냐면 저게 애초에 정의였으니까 2가 아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1과 2가 아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게 n이라고 지수 쓰듯이 여기 앞에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랑 좀 너무 큼지막하게 쓰면 안 돼요. 이건 2루트 2라고, 그러니까 3루트 2라고 이해를 하지 세제곱근 2라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크게 쓰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거듭제곱근이에요. 그럼 이게 수학은 기본적으로 항상 비슷한 루틴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계산의 성질. 그 숫자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의 성질. 일반적으로 과거에 뭔가를 배웠다면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호, 즉 루트의 성질을 보통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일단 뭐 m과 n은 자연수고요. a와 b는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그냥 안에서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나누기도 할 수 있겠죠.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누기를 하면 n제곱근 b분의 a를 쓸 수 있는 점. 근호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쵸? 이때 0보다 큰 거 기준으로만 다뤄요. 그럼 0보다 작은 거 아까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걔는 꺼내놓고 계산합니다. 그럼 짝수인 건 아예 쓰지도 못하니까 걔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걔는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우리가 무조건 0보다 큰 걸 전제로 해서 0보다 작은 애들은 꺼내놓고 걔네들끼리 다루어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루었는데 또 거듭 제곱근에서 우리가 했던 게 있나? 라고 한다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있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건데, 그래서 중학교 거랑 비교할게요. 루트 2의 4제곱이라고 하면 얼마였어요? 2의 제곱이 되죠. 맞죠? 왜냐면 여기 루트니까 나누기 2를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저 아이디어 착안해서 얘의 성질로 n제곱근 a의 pn제곱이 있다면 그냥 이거 깔끔하게 a의 p제곱이라고 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p제곱을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제곱근이랑 다른 게 없죠. 왜냐면 똑같은 것밖에 안 썼으니까. 조금 다른 개념. 뭐냐면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 둘을 곱한 걸 앞에다가 써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np제곱근 a의 np제곱. 이게 서로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런 식으로 써서 사실 얘가 이게 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개념이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인 소인수를 갖고 있을 때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통분되는 것처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얘 앞에 있는 애가 같지 않으면 절대 연산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성질 내가 5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거듭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 일단 거듭제곱근이라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서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향은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몇 문제 정도만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들 제시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43번은 한번 같이 보고 싶네요. 43번 한번 볼게요. 43번 보면 n이 2와 10 사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해달라. 음의 실수 아까 언급했죠. 얘와 얘예요. 두 개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표현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이 A의 누구의 몇 제곱근인지가 여기 근호 안과 근호 밖에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얘의 n제곱근이라는 건 n제곱근이 앞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얘가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형태가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음의 실수가 되려면 누가 일단 먼저 이 속에 있는 애가 속에 있는 게 0보다 크며 동시에 n이 짝수이면 여기죠 여기 0보다 크고 짝수이면 음의 실수가 존재하겠다. 또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2 0보다 작고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0보다 작고 홀수면 여기에 있는 칸을 의미하는 거라서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종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 주면 다시 여기부터 보면 n이 2와 5 사이인 거라서 그 중에 짝수 누구 있어요? 얘는 4 하나 있고요. 얘가 0보다 작단데 이 양에서 부등식 풀어주면 n이 2보다 작거나 n이 5보다 크다가 돼요. 문제는 n은 2 이상 1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쪽의 방향이 더 생기죠. 그 중에서 홀수인 걸 찾는 거라서 답은 누구와 누구? 7과 9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는 거니까 누구? 합은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49번을 좀 항상 헷갈려 하더라고요. 49번 대표 문제인데 이게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직 계산 성질을 여유 있게 쓸 수 없어서 그런 거겠죠. 계산 성질 한번 다시만 읽고 가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근호가 같을 때만 연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고요.
거듭 제곱. 지수는 사실 근호 안팎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단 전등이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0보다 작으면 이거 못 쓰고요. 그리고 근호 앞에 숫자들이 있으면 걔네들끼리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근호 앞에 있는 숫자와 지수가 똑같은 소인수를 갖는다면 그건 약분이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4제곱근 한 번에 써져 있네요. 4제곱근 세제곱근 x 나누기 루트 x 세제곱근 루트 x 나누기 4제곱근 x 루트 4제곱근 x 나누기 세제곱근 x. 계산을 못해요. 왜냐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4고 3이고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으냐면 어차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근호 안에 근호가 있고 근호 안에 근호가 있는 형태라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분모 분자를 각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2제곱근 x 둘 곱하면 얼마? 그쵸. 안 써 있는 건 2가 숨겨져 있는 거랬죠. 8제곱근 x 둘 곱하면 6제곱근 x 나누기 12제곱근 x 8제곱근 x 나누기 12제곱근 x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지 않죠? 6제곱근이죠. 자,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고요. 똑같이 생겨서 1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따로 나누어 쓰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2와 6과 8을 최소 공백 수인 얼마? 24제곱근이라고 한 번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번에 다 약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얘는 x에 6에서 24 되려면 곱하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통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4를 곱했으니 여기도 4제곱 3을 곱했으니 세제곱 나누기 3을 곱했으니 세제곱 2를 곱했으니 제곱 4를 곱했으니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숫자 4제곱해서 얘네가 약분된다. 4제곱근 1이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두 가지 다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유형들을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숫자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언급했고요. 그에 해당하는 성질을 바탕으로 계산 어떻게 하는지들을 다루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면 지금 단원의 이름은 뭐였어? 지수잖아요. 근데 정작 설명하고 있는 건 지수가 아니죠.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이거를 우리가 지수랑 관련 짓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지수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뭐냐면 그냥 거듭 제곱하는 거고, 거듭 제곱이란 말답게 거듭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영역, 자연수만 지수로 취급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확장할까? 그럼 확장한다는 기준은 뭐지? 아까 말했어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운 게 있으면 웬만하면 걔는 깨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걔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뭐냐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뭐예요? 한번 여기다 조그맣게 써볼까요? 지우고 여기에다가 쓰고 쟤를 지웁시다. 지수 법칙. 지수 법칙 뭐예요? 첫 번째. 원래는 처음에 배웠던 거 우리가 전제가 좀 많기 때문에 A, B가 0보다 크고 M, N도 자연수로 이런 전제를 깔고 우리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다?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라 했고요. 두 번째,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MN제곱 있죠. 세 번째, AB의 M제곱은 뭐다? A M제곱 B의 M제곱이고, 마지막으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뭐예요?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죠. 왜냐면 M이 N보다 클 때는 이건데 M과 N이 같을 때는 똑같은 숫자니까 1이고요. 만약에 M이 N인데 N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
A의 n-m제곱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걸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유지하고 싶어서 첫 번째 뭘 하냐? 일단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n이 자연수라는 전제를 깝니다. A의 0제곱을 1이라고 얘만 유일하게 약속할게요. 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0번 곱한 건 1이다. 비슷하게 0 팩토리얼도 1이었고요. 너희 근데 이번엔 경우에서 했니? 매년 경우에서 빼놓고 했었는데 네, 했네요. 그리고 이제 0제곱은 1이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0 팩토리얼이 그리고 nc 0 이런 것도 다 1이었죠.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0제곱은 1이에요. 이걸 유지하고 싶어. 뭔 말이냐면 A의 n제곱이랑 A의 n제곱분의 1을 했다. A 이렇게 할까요? A n제곱이랑 A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얼마죠? 1이죠. 맞아요. 1이란 게 A의 0제곱이라며. 그럼 A의 n제곱이랑 뭐 A의 몇 제곱을 곱해야 0이 되냐는 거예요. 몇 제곱을 곱해야. 우리가 지수법칙을 따른다면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 한 거고? 더하기 한 거고. 얘랑 뭘 더해야지 0이 돼? 라고 질문한 거예요. 뭐? 그쵸. 마이너스 n. 이걸 우리가 새롭게 정의합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해요. 그 근거는 뭐다? 유지하려고. 이 책에 여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계속 써먹던 거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분의 1이다. 역수인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가죠. 역함수의 이름이 뭐예요?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제곱. 역수. 역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기가 비슷했던 이유는 얘 때문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정수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지수에. 그럼 이제 정수 다음에 뭐 배웠어요? 자연수 다음에 정수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를 가져옵니다. 유리수? 유리수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분수네. 지수에 분수 쓸 수 있냐는 질문인 거죠. 분수가 왜 나올까 고민을 해요. 이거네요.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A. 그쵸? 왜냐면 n제곱근을 n제곱하면 정의에 따라서 그냥 A죠. 얘랑 얘랑 이제 약분된다는 개념이라고 봤잖아요. A의 1제곱 되니까 A. 근데 뭔가 A의 몇 제곱인가를 n제곱해서 A의 1제곱을 만들고 싶다면 걔는 누구여야 돼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 곱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n분의 1이네. 유지하려면.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때는 이제 조건이 추가돼요. 다릅니다. A가 0보다 크고 m과 n이 정수라는 전제일 때 엄밀하게 말하면은 m은 정수고요. n은 자연수만 다룹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뭐 말이 좀 길죠? 네,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A의 n제곱근 A라는 것은 뭐라고 취급한다? A의 n분의 1제곱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n분의 m제곱은 뭐가 된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유지하고 싶은데 유리수라는 걸 쓰면서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세 번째, AB가 0보다 크고 MN이 실수라는 전제하에 그냥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단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확장하면 우리가 정수도 쓸 수 있고 유리수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실수에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수에 따라서는 이 지수법칙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 말했다시피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괄호가 있으면 곱하기가 되고
뭐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으면 이제 분배해 주듯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비로소 그냥 빼기만 써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수능 1번을 풀 수 있습니다. 수능 1번. 수능 1번에 자주 나오는 게 뭐인데죠? 루트 2에 루트 3-1제곱에 루트 3 플러스 1제곱. 이게 얼마냐? 이런 걸 이제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죠. 지수법칙에 따르면 얘랑 얘랑 뭐 해주는 거고? 곱하는 거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2가 되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푸는 거. 이게 2점짜리 문제입니다. 거의 항상 1번 문제는 제곱근 아니면은 뭐 다음 파트 배우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지수에 대한 확장이죠.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배웠고 그 성질을 다룬 이유는 이걸 위해서다. 이때 이제 전제가 깔리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랑 얘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수일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인 건 0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에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라서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에 3분의 1제곱 이런 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하지 않아요. 만약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2를 쓸 거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세제곱근 2라고 쓰고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맞죠? 다른 게 있나요? 여기 괄호가 있고 없잖아요. 그쵸? 없는 게 오히려 맞고요. 괄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리수 밑에, 유리수의 밑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그러지 않는 건 제외시켜요. 제외시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려고. 보통 저런 거 조건을 위배하면은 깨지는 범위가,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 이렇게 아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2잖아, 맞지? 근데 이 지수법칙을 따르면 이거 사실 이거라서 마이너스 2 떠야 되잖아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부시시키려면 전제 조건을 일부러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1, 2, 3, 4, 5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맞는 설명은 할 때 페이크로 많이 걸어둬요. 페이크로 많이 걸어둔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개념이에요. 오늘은 1장 1단원과 2단원 정도까지 나가려고 하고요. 바탕으로 뭐 금요일에는 다음 거를 나가도록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센이랑 고쟁이를 동시에 하면서 조금 문제풀이가 까다롭거나 좀 벅차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간표 나와 있는 클리닉 시간에 나와서 질문해도 괜찮고요. 혹은 이제 미리 연락을 주고 아침에 더 이르게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봐줄 수 있으니까 그때 이르게 나와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같이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질문하면서. 알았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간단하게 왼편에 적어 놓고 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해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것은 뭐 뒤에 파트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지수법칙 위주로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해볼게요. 지수의 확장 조그맣게만 좀 쓸게요. 지수 확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n은 자연수일 때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m은 정수 n은 자연수라고 할 때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a와 b가 보다 크고 mn이 실수라는 전제하에, 교재에서는 xy라고 썼는데 실수라고 해서 그냥 실수라고 그냥 n 유지할게요. 그래서 지수법칙 성립하게 되겠고요. 그 지수법칙은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괄호가 있으면 곱하기, 괄호 안에 문제가 두 개 있으면 분배해주듯이 곱해주면 된다. 이거 바탕으로 한번 문제 좀 접근해 보도록 해볼게요. 좀 아까 아직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러 개를 해볼게요. 여기 파트는, 지수는. 일단 뭐 내가 풀어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움직여서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A는 6제곱근 2-루트3. 이제 기괴한 게 정말 많이 나오죠. 생긴 거에 대해서 되게 기괴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 나누기,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에 따르면 오케이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분수야. 즉 얘는 a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6제곱분의 1, 8제곱분의 1, 10제곱분의 1이고 우리가 아는 번분수에 따르면 BC분의 AD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쵸? 분 모두 그제 생겼는데 분자도 그제 생겼어. 그럼 분자에 이상한 지수가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밑이 분자에 있는 분모들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서 쓰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럴 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이상하게 생겼으면. 관찰해보니까 지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죠. 이건 지수가 점점 어때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그 규칙이 똑같죠. 얘는 숫자가 2씩 작아지고 2씩 커지고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보면 2씩 커지고 있고 2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2씩 커진다라는 걸 초점을 잡아서 묶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에서부터 묶으면 8제곱, 6제곱, 4제곱, 제곱 1이고요. 분모는 a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6제곱 더하기 a 8제곱이 돼서 어때요? 약분되죠. 자, 이때 그럼 나누기는 우리가 지수 법칙에 따르면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하고? 2제곱이 되는 거고. 애초에 얘가 생긴 게 이상했는데 이러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a라는 게 2-루트3의 6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12제곱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약분 곱하면 마이너스 2제곱이고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요? 뭐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면 돼요. 둘 중에 편한 거 뭐냐면 2-루트3에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라고 봐도 괜찮고요. 2-루트3의 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로 접근을 할게요. 위에 걸로. 2-루트3분의 1의 제곱인데 2-루트3분의 1의 제곱이면은 뭔 생각이 드냐? 유리화 되겠네. 그쵸? 유리화. 분자 분모에 얼마 곱해주고? 그쵸? 합차 공식 곱해주고 그러면은 분모는 1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겠네. 제곱해주면 7 더하기 4 루트 3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정말 하나하나 지수 법칙을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지수를 확장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하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간단히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고민이 선행되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씨 줄어들고 있고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실수, 규칙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묶는데 그게 아니에요. 규칙이 유지되려면 커지고 있다, 이쪽 방향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얘랑 얘를 기준으로 묶는다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자, 이어서 보통 질문이 좀 나왔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6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제곱은 B의 세제곱 근이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B의 세제곱근, B의 세제곱근이면 세제곱근 B잖아, 그쵸?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근데 좀 보기 그렇죠? 보기 좀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거 B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물을 수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양변에 거듭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양변에 A제곱은 B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얘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몇 제곱을 하면 좋겠어요? 그쵸? A의 제곱의 세제곱, 즉 지수끼리 곱하면 6제곱이 B가 된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 보이죠? 또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 같은 논리죠. B의 세제곱은 C의 루트이며 2분의 1제곱. 그로 인해 그냥 B의 6제곱이 C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작 뭐냐? A 곱하기 C를 B의 K제곱이라고 써달라는 거죠. 그러면 A랑 C를 B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는 B를 A로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A를 B로 표현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무조건 양변의 거듭제곱을, 지수를 이용하는 거라 A는 B의 6분의 1제곱, C는 B의 6제곱, 그래서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6분의 37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75번도 볼게요. A라는 애가 루트 5고요. B라는 애가 세제곱근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5에 6분의 1제곱을 A와 B로 나타내 달래요. 15의 6분의 1제곱. 관찰을 해보면 눈치챌 수 있겠죠. 3과 5 곱해서 15잖아. 그치? 문제는 얘 루트 5고 세제곱근 3이니까 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과 5를 기준으로 우리가 15를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궁금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거쳐가는 거죠. 5는 A의 제곱. 왜냐면 2분의 1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A의 제곱. 그러면 3은 B의 몇 제곱? 세제곱. 얘를 기준으로 15라는 애가 A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이라 A의 2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당연히 밑이 다르니 계산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 반대죠? 3분의 1제곱과 2분의 1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 형태를 등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79번.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은 곧잘 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항상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루트 2분의 n와 세제곱근 3분의 n이 자연수랍니다. 일단 이런 유형을 항상 풀 수 있는 일반화된 풀이 하나를 제시하죠. 왜냐면 어차피 풀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공통수학 1, 2를 풀면서 넘어온 지식은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 하는 문제들은 어차피 싹 다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할 시점만 잘 찾으면 되고요. 대입하기 위해 식을 좀 정리하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자연수라는 것도 당연히 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대입해야 돼. 근데 좀 까마득하죠. 왜냐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정리해 볼 거예요. 일단 근호가 있는데 자연수려면 얘가 제곱수여야 되고요. 세제곱근인데 자연수려면 이게 세제곱 관련돼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n제곱근 a에 mn제곱이 이래야지만 a의 m제곱이 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려면은 이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이어야 돼요. 그거를 소거할 수 있을 만한. 즉 2분의 n은 제곱수, 3분의 n은 세제곱이라서 얘 또한 이미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은 반드시 2와 3을 밑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약분하겠죠. 그럼 얘를 p제곱, q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n을 적용하면 얘를 대입했다 할게요. 그럼 나누기니까 지수에 빼기를 1을 하고요. 그쵸? 루트니까 어떻게 해요? 루트는 근호잖아요. 그쵸? 2분의 1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나누기 하는 것도 없고 근호만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세제곱근 3분의 n은 2의 p제곱은 어차피 연산되는 거 없이 3분의 p제곱이고요. 3은 나누기니까 연산 q-1 제곱 나누기 3이 됩니다.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잖아. 근호가, 그러니까 분모가 있으면, 근호, 지수에 분모 있으면 반드시 근호예요. 그쵸? 그러니 동그라미들이 뭐여야 돼요? 얘네들이 자연수입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 돼요. 간단하죠? 3분의 p가 자연수인데 2분의 p-1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 그럼 당연히 누구? 그쵸? 3 되고요. 그 다음 뭐 9도 될 것 같아요. 15도 되겠고요. q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3분의 미안해요. 2분인데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2분의잖아요. 2분의 q가 자연수인데 3분의 q-1이 자연수가 되려면 q는 누구 돼요? 4, 7, 4, 10 이런 애들이 되겠죠. 10도 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최소니까 얘랑 얘고요. 2의 세제곱, 3의 4제곱, 8 곱하기 85, 648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는 어차피 대입하는 거고, 대입하려면 좀 식을 추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근호 안에 있는 수도 그리고 지수까지도 전부 다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직접 대입을 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두 문제만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으면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3번.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좀 듬성듬성 해봤는데 만약에 좀 어려워하는 게 보이면 조금 더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양을 늘릴게요. 알았죠?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2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y제곱, 9의 y제곱은 6의 g제곱, 이렇게 관계식이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g로 표현해 달라고 했어요. 자, 상황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다루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대수에 있는 꽤 많은 부분들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수열 파트에서는 유리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수열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리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무리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이 수가 뭐야? 라고 대답을 못해요.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런 숫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숫자를 명확하게 누구야?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등장시키는 거에 초점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등장시키자. 등장시키는 데에 초점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면서 등장을 시켜야 돼요. x분의 1과 y분의 1, 또 뭐 g라는 것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x랑 y는 있지만 x분의 1, y분의 1은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해. 아까 전에 말에 따르면 아까 이제 A, B, C 서로 비교했던 문제가 있었고 양변에 거듭 제곱을 해서 뭔가 분수를 튀어나오게 하기도 하고 분수를 없애기도 했는데 x분의 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합니다. 여기다가 x분의 1을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는 3의 마이너스 x분의 y 이상이 뜨죠. 얘가 안 뜨고.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보통 이렇게 같은 애들이 많은 경우 또는 서로 이제 뭔가 얽혀 있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2의 x제곱은 k죠. 양변에 x분의 1제곱 해주면 2는 k의 x분의 1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등장. 어차피 x분의 1 뭔지 몰라요. 등장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k는 3의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럼 3은 양변에 마이너스 y분의 1 제곱을 해주면 k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 되죠. 어라? 지금 나한테 문제 이 두 개를 뭐 하라 했어요? 빼라 했네? 빼는 건 이 둘 뭐 하라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왜냐면 지수에 이미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곱하면 6은 k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 잠깐만, 6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6 있네. 여기 6이 있잖아. 그쵸? 아, 뭐야. 6 나왔네. 즉, 우리는 여기 6에다가 근데 6은 2라고 했는데 여기는 6의 g제곱이죠. 그래서 오케이 6은 9의 g분의 y제곱이고 6이라는 것은 k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제곱은 2라고 쓸 수 있어요. 헌데 그럼 9는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9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얘잖아요. 얘의 제곱이지. 아, 그러면 9라는 애를 어떻게 쓰자? 3의 제곱, 즉 k의 마이너스 y분의 2제곱. 이게 3의 제곱이죠. 그거의 g분의 y제곱이니 k의 마이너스 g분의 2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g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차피 무리수라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니 등장시키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등장시키자.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인데 이 활용 파트가 이 지수, 로그, 그리고 뭐 함수, 그리고 보통 여러분 중간고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6단원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6 정도까지 나올 건데 6 중간에 끊기거나 6까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활용 파트가 되게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 주면 돼요.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길 바라겠고 고르자면 뭐 107번 하나 고르고 좀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해볼게요. 어떤 문서가 있대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크기 그걸 R%로 확대했다라는 말. R%로 확대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R%로 확대했다. 아주 잘 대답했는데 원하는 대답이긴 했어요. 뭐냐면 R% 확대랑 이게 크게 상관없긴 해요.
R%로 확대를 하는 건데 R% 확대가 1 더하기 100분의 R을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 100분의 R만 R%만큼 더. 근데 R% 로잖아요. 얘가 도착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100분의 R 하면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 자체에서는 상관은 없는데 아마 그냥 이걸로 풀어도 답은 나올 겁니다. 답은 나올 건데 원래는 이 표현이에요. R% 확대했냐? R%로 확대했냐? 네. 그래서 얘는 원래 크기에다가 100분의 R을 곱하라는 겁니다. 이 짓을 여러 번 반복한다 했으니까 여러 번 확대한다는 거죠. 여러 번 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몇 번 했을 때 이게 R%로 확대고요. 이 짓을 6번 했을 때의 크기가 원래 거의 2배다. 아, 뭐야? 그럼 얘가 그냥 얘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냥 100분의 R에 6제곱이 2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고 했을 때 그럼 100분의 R에 이 값은 2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8번째 복사본. 8번째 복사본은 8제곱을 한 거죠. 이것은 6번째 복사본의 몇 배냐 라고 물어본 거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6제곱이랑 8제곱이면 얼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제곱이잖아. 아, 그럼 K, 내가 찾는 애는 100분의 R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뭐로? 지수 2의 지수로 표현을 해달라 했고 100분의 R이 2의 6분의 1제곱이니 2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지수의 분자 분모를 더해주면 4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지수입니다. 네, 정답 이제 설명 들을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 풀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럴 거라서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죠.